네, 안녕하세요. 제가 파일을 한 개 새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파일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그 조금 더 이제 좀 더 바뀐 트렌드를 조금 더 섬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파일 전송한 거를 기준으로 봐주세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바이오가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미 세컨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커리큘럼 바뀌는 거는 그 다음 해부터 영향을 받는 거라 가지고 바뀐 커리큘럼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시진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뭐 저번에 그랬지만은 원래 이게 바뀌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바뀌는 커리큘럼의 형태를 좀 따라가요. 트렌드가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이제 마지막 해의 시험을 보시는 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실험 문제라든가 실험 방식에 대한 거를 포커스하는 그런 문제 형태를 좀 많이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바뀌면서는 페이퍼가 완전히 개편됐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페이퍼 1, 2, 3를 보시겠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1, 2, 3가 아니고 이제 1A, B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험 페이퍼가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 바뀌는 커리큘럼은 어차피 어느 정도 표방을 할 거라 가지고 여러분의 파이널도 기존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모습에 다가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를 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냥 아주 티피컬한 그 experimental 페이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페이퍼에서라면 이제 1B에 들어가는 부분일 건데, 굉장히 짧은 문제입니다. 이게 다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짧으니까 한번 같이 쓱 봅시다. 그래서 윌리엄 할그 아저씨가 블러드 베슬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프 핸들을 묶었답니다.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press finger on the blood vessel at H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손가락 눌렀대요. 그죠? 그리고 at the same time push the blood in the vessel from H to O with the second finger. 그러니까 H to O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도 막은 다음에 이거를 막아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으로 H를 막은 다음에 왼쪽으로 쓱 움직여가지고 O까지 가서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가운데 부분에 피가 안 통한 상태죠? 이 혈관이 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H 부분을 막은 다음에 슬라이딩 해가지고 조금 옮겼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H에 있는 손가락을 떼버렸을 때 blood refilled with the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번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blood vessel type 맞추시오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학교 진도에 따라서는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우셨을 수도 있거든요. 요건 좀 뒤에 챕터라 가지고 아마 거의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배우셨을 경우는 제가 뭐 필요한 지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풀기 위해서 잠깐 제가 파일 한번 다시 보낼게요. 지금 좀 뒤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새로 보낸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 파일에서 조금 바꾼 건데 뭐 거의 똑같아요. 요거 하나 추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기에 필요한 지식은 딱 하나야. 그러니까 블러드 베슬 타입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배우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블러드 베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rtery는 carrying blood away from the heart 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ein은요, carrying blood to the heart 라는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블러드 베슬의 큰 두 갈래입니다. 물론 캐필러리 있죠. 캐필러리는 근데 뭐 얘네랑 좀 다른 느낌이니까 잠깐 무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억스전을 많이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그런 건 안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blood를 carrying away from the heart 하는 거냐 아니면 carrying back to the heart 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건 요 부분이야.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요 실험 상황에 어플라이 시켜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H랑 O가 막혀 있는 거죠. 근데 H에서 손을 뗐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다시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요 그림에서는 표시 안 했지만은 O 자리에 손가락을 막힌 상태예요. 여기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H를 뗐을 때 blood가 refilling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H의 손가락 떼버렸을 때 여기에서 피가
손가락 떼는 순간 다시 리필링하는 것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심장 쪽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얘가 맡고 있는 이 blood vessel은 ven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상황은 간단하죠? H에서 O로 움직였어. 그 다음에 H 손가락 떼면은 H에서부터 O로 T가 가는 거니까 방향이 심장 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를 왜 굳이 이거를 또 제가 추가를 했냐면요. 이 할비 씨의 실험에 대해서 안 배워요. 커리큘럼에서. 할비 아저씨가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텍스트북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할비 씨가 이렇게 블러드 베슬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거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할비 씨가 정확하게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써 있는 이 실험의 내용, 이게 커리큘럼에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셨건 안 배우셨건 어쨌건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거예요. 시험지 받았을 때. 시험지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처음 보는 정보고요. 이 실험은 처음 보는 정보고요. 다만 배웠던 지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커리큘럼에서. artery가 심장에 떠나가는 거고 베인이 심장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은 이것뿐인데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이 처음 보는 실험 상황에다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바이오에서도 데이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 문제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주고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퍼 2 섹션 A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완전 처음 보는 상황을 주고 너가 가진 지식을 좀 써먹어 봐라 라는 형태가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완전 추가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의 시험지도 그걸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실제로 뭐 커리큘럼 바뀌기 전에 기출 문제입니다. 뭐 한 작년, 재작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주세요. artery definition과 vein definition을 아는 거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끼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될 실험 문제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에세이 페이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L이시라면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 페이퍼에도 이 정도는 등장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최근의 트렌드를 제가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제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그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걸로 돌아가서 조금 더 티피컬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퀘션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요거는 그냥 좀 더 일반적인 페이퍼 2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미리 들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안 읽어봤어도 되긴 돼요. 뭐 그렇게 본문 내용이 중요하게 있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X축에 있는 값하고 Y축에 있는 값을 비교해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본능적으로 체크하실 거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independent variable이 무엇인가, dependent variable 무엇인가, 이 두 개를 항상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아니고 항상 얘가 x axis에 존재하는 값이고 얘가 y axis에 존재하는 값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쌀 안에 있는 종류를 자세히 보는 거래요. 그래서 rice species 안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different kind of rice가 어떠한 그런 genetic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로모좀 7을 연구해가지고 diversity index를 봤을 때 세 종류의 쌀, 오라이즈 스티바 루피포곤 하고요, 인디카 하고요, 지포니카 세 개를 가지고 봤답니다. 그래서 X축은 position on the chromosome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ndependent variable 이 X축에 있는 거니까 independent variable 이 position on the chromosome 7이 될 것이고요. dependent variable이 diversity index가 되겠습니다. diversity index은 유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한 건지는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왜냐면 유닛이 없는 경우는 보통 relative 한 거라 가지고 지네끼리 비교해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높은지만 알면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높으면은 diverse한 거고 낮으면은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루피 포곤 친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루피 포곤은 여기서 보자면은 여기서 이 정도잖아. 그죠? 약간 dotted line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라이자 스티바 루피포곤이라는 그 라이스를 내가 뭐 100개를 준비했어. 그래서 100개를 준비한 다음에 루피포곤이라는 종만 100개를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의 크로모즘 7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100개의 크로모즘 연구해 봤을 때 뭐 포지션 1번, 뭐 메가베이스니까 1, 0, 0, 0, 0, 0, 0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모즘 7에서 1, 0, 0, 0, 0, 0, 0 번째에 있는 시퀀스를 비교해 봤을 때 그 100마리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가 다 제각각이면은 여기 다이버시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낮은 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티바 지포니카를 보면은요. 지포니카 친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는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러면은 제포니카 브리드를 100개를 준비한 다음에 제포니카를 100마리를 준비한 다음에 연구해 봤을 때 뭐 여기 한 1.5번째의 포지션을 봤을 때 100마리가 전부 다 같은 위치에 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low diversity니까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여러 마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인디비주얼이 그 certain chromosome position에서 얼만큼 diverse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래프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크로모좀 위치에 따라서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first impression으로 보니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보니카는 뭔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죠? 루피포고는 뭔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인디카는 약간 중간 느낌? 아리까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A번은 잠깐 스킵하고요. 일단 뭐 저희가 지금 뭐 문제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근에 데이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검토 방법을 검토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A번은 잠깐 스킵하고 B번 같은 것도 스킵할게요. 다이버스 낮은 거는 그냥 당연히 낮은 놈이니까 제포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C번을 보자. compare and contras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에서 compare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영어 시간을 배웠던 거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공통점을 말하는 거냐 차이점을 말하는 거냐 차겠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바이오에서는 이게 우리가 리터처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두 개를 compare 해봐. 그러면은 그냥 두 개를 알아서 설명하시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엄격하게 데피니션 따라가지 않는데, 근데 compare and contrast라고 말했으면은 이런 경우는 분명히 무조건 similarity나 difference를 밝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로 보면 알겠지만, 아, 1점씩 받겠구나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리포고는 높아요. 인디카는 낮아요. 그죠? 그냥 그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공통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아마도 뭐 포지션이 한 1.0에서 한 1.7 정도까지는 둘 다 높은 편이다. 라는 것이 similarity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 2메가 베이스 포지션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뭐 모두가 공통적으로 PROG를 낮게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한 0.7 정도가 높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ABC는 점수 따내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되게 심플한 건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저희가 이거를 좀 더 evolutionary하게 봐야 되거든요. 자, diversity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마 인간이 키운 지가 좀 오래된 식물일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야생에 있는 친구들은 다양하잖아. 근데 인간이 농장으로 데리고 오는 순간 다양성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certain traits를 더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면은요, 더 맛있는 사과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동물들이 일부러 가장 맛없고 가장 조그만 사과를 골라가지고 재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일 맛있는 거 골라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에 대한 natural selection 혹은 artificial selection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evolution이 발생할수록 diversity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인디카가 아마 인디카가 아니고 미안 제포니카 노란색이요. 제포니카가 가장 low diversity니까 아마 인간이 농사 지은 지 가장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카는 농사 지은 지 조금 덜 됐나 봐요. 그리고 루피포곤이라는 것은 애초에 농사 안 짓는 거야.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조상님이에요. 야생에 존재하는 거. 왜? 현재 상태에서 이미 야생에 존재하는 친구들이니까 조상님의 DNA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PROG라는 것도 등장한 거야. 뭐 요거에 대해서 세븐에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PROG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차이가 안 난다구나. 이건. 차이 난다네요. 그죠? PROG의 기능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플란트가요, standing upright 하게 해주는 기능이랍니다. 그러면 PROG가 standing upright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PROG라는 거에서 diversity가 있으면은 standing upright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생에 있는 종류라면은 standing upright을 하든가 말든가 별 상관이 없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겠지 뭐. 아무런 장점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은 스탠딩 업라이트를 잘 한다는 기능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야지 더 빽빽하게 농사 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루피 포고는 자연 상태 있는 거니까 PROG1에 대한 셀렉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다이버시티인 것이고 그리고 인디카랑 제포니카는 조금 다른 종류고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쌀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인간이 농사 짓는 데 쓰는 쌀이니까 PROG1만큼은 굉장히 로우 다이버시티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PROG1이 low diversity라고 표현하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standing upright을 잘하는 버전만 많이 존재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크로모솜의 다이버시티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요 그래프에서 그것까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second part에서 evolutionary distance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연구해 본 거죠. 그래서 울포나 인디카를 연구해 봐가지고 이번에는 진 3개, GH7 DPL2, GF3라는 진을 가지고 그 진 안에서 조상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조상님의 DNA에서 많이 멀어진 경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프리발렌트한지를 검사해 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이런 거는 적당히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몇 퍼센트냐 물어보는 거라 가지고 그냥 이런 거 보고 뭐 75%, 25%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적당히 그 인디비주얼 퀘스천 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황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G번이거든요. G번. 4점이잖아. 그치? 항상 최근 데이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크게 이렇게 때리거든요. 3점, 4점. 그리고 그런 경우는 분명히 좀 크리티컬하게 이벨로이팅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그 인디카랑 제포니카랑 친구들이요. 약간 evolved independently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포니카랑 인디카가 서로 좀 사이가 안 좋다. 서로 멀다. evolutionary distance가 멀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래요. 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디카와 제포니카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우선 인디카 같은 경우는 대충 봐도 ancestral L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제포니카는 대충 봐도 드라이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ancestral area를 적게 가지고 있고 derived가 많다는 것은요. 인간이 농사지은 지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ancestor라는 그 야생의 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얻은 결론과 비슷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도요, 전반적으로 제포니카가 low diversity니까 이거는 low diversity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농사진 지 오래됐을 거야 라는 결론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저 쥔 세 마리를 봤을 때도 역시 제포니카가 훨씬 더 드라이브가 많은 걸 보니까 아마 인간이 농사진 지 훨씬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디카는 조금 야생의 것과 큰 차이가 없나 봐. 그래서 요 G번 문제에서 인디카와 제포니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헤어져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백업하는 포인트로서 그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인디카는 ancestral의 버전이 되게 많다. 제포니카는 드라이브가 되게 많다.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 돌아가서 뭐 다이버시티가 낮다. 제포니카가 그런 식으로 항상 모든 데이터 문제 맨 마지막 문제는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그래프를 다 합쳐서 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볼루션 챕터에서 그 클라디스틱스를 혹시 진도를 안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볼루셔너리 트리가 있는 경우는 묶음이 같으면은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셋이 좀 더 가까운 거고 얘네 둘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클레이드가 나뉘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도 인디카랑 리포건 1, 2가 같은 클레이드에 있고 그리고 제포니카는 3니까 클레이드가 따로니까 이걸로 봐서도 서로 조금 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제포니카랑 인디카가 좀 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멀어져 왔다는 것을 백업하는 포인트를 뭐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왜냐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자, 중요한 점은요. 이런 경우는 discuss 혹은 맨 마지막 문제에서 evaluate이라든가 justify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경우는요. 주어진 점수 중에서 일부분은 무조건 얘네가 주장하는 걸 반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점이었으면은 3점 중에 2점은 얘네가 주장하는 바를 동일하고 1점으로 반박하라는 거고요. 4점이라면은 뭐 2, 2로 쪼개시든가 아니면 3,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풀마크가 안 나와요. 뭐 풀마크를 안 준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포인트가 부족할 거야. 왜냐면 네 가지 포인트, 네 가지씩이나 에비던스가 없어요, 이 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가지가 안 나거든요. 최대 세 개는 억지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요번 최근 커리큘럼의 데이터를 보시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두세 개, 네 개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빵 때릴 것이고 맨 마지막 건 항상 점수가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상 얘네가 주장하는 거를 반대로 뒤집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크로모즘 7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봐도 크로모즘 7을 봤을 때 확실하게 제포니카랑 인디카랑 매우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쌀이 크로모즘이 한 개만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을 거냐. 몇십 개 있을 거냐. 그 몇십 개 중에 7번만 보고서 우리가 전체적인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GHD7과 DPR2와 GA3라는 쥔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요 쥔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인디카는 조금 옛날 친구고 제프니카는 조금 바뀐 모양인데 쥔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쥔도 있을 것이고 요 쥔 세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제포니카랑 인디카랑 좀 사이가 멀어 보인다고 해서 얘네가 확실하게 뭡니다라고 완전히 컨클루딩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데이터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부분, 얘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거를 조금 더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하셔야 돼요. 얘네가 완전히 어이없는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막 얼토당토 않은 걸 주장하지 않아. 한 뭐 거의 한 90%는 말 되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동의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맞는 것 같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 나머지 10%는 반드시 허술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의 허술한 점을 찾는 것으로 마지막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 문제는 디스커싱을 크리티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데이터의 맹점을 찾아야 되고요. 허술한 점을 찾을 때는 얘네가 주어지려고 하는 거 바깥에서 한번 관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의 크로모즘 7은 맞는 말이야. 너 말이 맞아. 근데 크로모즘이 7번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너가 보여준 쥔 세 개를 보자면 네 말이 맞아. 근데 쥔은 이거 세 개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라는 식으로 항상 보여주는 것 바깥의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가 조금 더 살벌하게 나온다는 거. 그거랑 그리고 지금처럼 최근 데이터 페이퍼 2에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명심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 말씀드렸던 포인트 같아요. 그죠? 주어진 단편적인 지식, 이거밖에 안 배웠지만 이걸 가지고 알아서 해먹어라라는 그거죠. 그래서 그게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포커스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커리큘럼 바뀌면 점점 난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 완전 해결되지 않거든요. 바이오는 암기하면 대충 되긴 되는 건 맞아요. 맞아. 암기가 중요해. 근데 이제 암기만으로 됐었던 시절이 아니라 가지고요. 이렇게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럼 될 것 같아요. 아, 그 저희 개강이 9월 30일에 프로그램 있으니까 혹시 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12학년 바이오 내일까지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혹시 뒷시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거 다시 방을 만들게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주세요. 나중에 만나요. 좀 이따가. 안녕. 아, 혹시 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혹시 특이사항 있으시면은 제 카톡 이미 없으신 경우라면은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그냥 뭐 뭐든지 공보다 맡기는 거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이거 연락 주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